안녕하세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입니다. 몸과 마음 잘 지키고 계신가요? 몸이 아팠다고요? 마음도 아팠고요. 몸이 아파지면 우리의 감정도 부정적인 감정으로 변해져서 마음도 아파지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구조는 몸이 아파지면서 뇌의 편도체가 활성화되면서 우리의 감정에 우울이나 불안, 무기력을 만들어내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죠. 질병으로 이어지기 전에 빨리 내 몸 상태를 알아차리고 내 감정을 알아차려서 알아주고 개선해 준다면 다시 건강한 몸, 마음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관심과 사랑을 준 만큼 건강해지더라고요. 매일 감사한 일 5가지 적어보고 칭찬하기 1가지씩, 또 어떤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기록해 두기를 실천한다면 셀프 치유의 효과를 보실 겁니다. 오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나르시시스트는 착한 사람을 먹잇감으로 아주 좋아하죠. 어떤 사람이 배려심 많고 이해심도 많고 상냥하고 열심히 살고 있고 도덕성을 중시하는 사람을 보면 내심 먹잇감이라는 직감을 느끼면서 회심의 미소를 혼자 지어 보일 거예요. 이러한 사람이라면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이기 때문이죠. 반면에 나르시시스트 본인은 어떤가요? 가면을 쓰고 착한 척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으로 속임수로 다가가서 자기의 먹잇감인지 찾아내려 하겠죠. 착한 사람에도 등급이 있는데요. 0에서 10까지의 스펙트럼 상에서 0이나 1에 해당하는 착한 사람을 우리는 에코이스트라고 해요. 9나 10의 나르시시스트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죠. 에코이스트의 특징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타인과의 갈등을 회피해요. 갈등이 일어나는 자체를 싫어하고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갈등을 피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자신이 피해를 입는 상황에도 그냥 양보하고 넘어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해요. 자신에게 도덕적인 잣대를 엄격하게 갖다 대고요. 조금이라도 잘못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너무 커서 괴로워하죠. 세 번째로는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 탓을 해요. 나르시시스트의 남 탓하기에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도 내가 정말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죠. 네 번째로는 주목받는 게 불편하고 남을 돌보는데 자신을 내어줘요. 5번째로는 상대방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고요. 6번째로는 공감력이 뛰어나서 상대방의 어려움은 잘 들어주지만 나의 어려움은 말하기가 어려워해요. 7번째로 연인이나 배우자가 바람피고 있거나 바람피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는데도 물어보기를 꺼려하고요. 8번째로는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일에 굉장히 몰두해요. 9번째, 경계가 뚜렷하지 않아요. 에코이스트들은 이타적이면서도 장점이 많기 때문에 공동체를 연합하게 하는데 아주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먼저 솔선수범하여 행동하는 수평적인 관계 유지를 하기 때문에 행동하는 훌륭한 리더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다만 경계를 뚜렷이 정하는 게 필요해요. 이 경계를 모호하게 할 때 나르시시스트의 먹잇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같은 악인이 아니라면 어떤 사람일지라도 자기 기질과 성향에 맞게 살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는 인간 세계에는 곳곳에 악인이 존재해요. 요즘에는 점점 많아져서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요. 나르시시스트로 힘들다고 말하면서요. 그래서 나를 알고 타인을 분별할 줄 알아야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답니다. 질이 좋지 않은 상사를 만나고도 그 옆을 떠나지 못한다면 그건 나이가 많아지면서 경험이 쌓여서 능력이 된 상사가 부러운 거죠. 그래서 떠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 질 나쁜 상사는 자기가 하는 나쁜 짓에 반드시 공범으로 만들 가능성이 아주 크답니다. 착한 사람이 부하 직원이 된다면 쾌재를 부르며 음험한 계략을 꾸밀 가능성이 많으니 빨리 알아채서
적절한 대처가 꼭 필요해요. 우리가 스펙트럼이 왼쪽 끝이나 오른쪽 끝으로 떠미는 가장 큰 원인은요, 언제나 안정된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에요. 누구보다 난폭하고 누구보다 소심한 아이라도 사랑을 받고 또한 지지를 충분히 받으면 건강한 성인이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스펙트럼이 기울었던 천성을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누구나 스펙트럼 중앙에 위치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스펙트럼 중앙에 자리 잡으려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 또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무서울 때나 또는 나를 양육해주는 어른들이 내 말을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그리고 나는 그런 어른들에게 기댈 수 있다라고 느껴야 하거든요. 이럴 때 안정적이 되지만 이런 사랑을 받지 못할 때 아이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고 애쓰거나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틀어박히는 등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사랑을 얻으려고 해요. 충분한 사랑이 부족하면서 외로움을 갖게 되고 거부감이나 수치감을 무의식적으로 갖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상을 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돋보이는 순간에만 칭찬한다면 아이는 사람들의 찬사와 인정을 구하느라고 고군분투하게 되면서 외향적인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처음에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더 친해지면 아주 못된 나르시시스트가 될 가능성이 많고요. 내향적인 아이가 성인이 된다면 자기가 하는 모든 말에 사람들이 귀를 쫑긋하지 않으면 속을 끓이거나 한없이 움츠러드는 상처 입기 쉬운 성인이 될 수가 있죠. 착한 사람들이 배려와 이해와 공감을 해줄 때 건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이렇게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공감해주는 양심적인 사람에게 나도 도와줘야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나르시시스트 같은 악인들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 내게 왔구나 라고 속으로 쾌재를 불러요. 특히 착한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를 끌어당길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똑같이 악하게 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환경에 의해서 나르시시스트도 에코이스트도 만들어지지만 나르시시스트는 변하기 어려워도요, 에코이스트는 스펙트럼 중앙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경계 설정을 잘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정체성을 확립해야 해요. 내 삶을 정의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다면 나르시시스트들이 접근하기가 어려워져요. 세 번째로는요, 홀로서기를 잘해야 해요. 혼자 있어도 외로워하지 않고 고독을 잘 이겨내는 훈련을 하게 된다면 외로워서 무조건 나르시시스트가 잡아당기는 줄에 끌려가지 않게 돼요. 네 번째로는요, 가까운 사람만이 나를 구할 수 있다는 비합리적인 신념을 버리는 거예요. 나르시시스트는 내 가까이에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배우자, 연인, 부모, 형제, 친구, 직장 동료, 상사 등 나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무언지 모르게 불편하게 자주 한다면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신의 직감과 감각을 신뢰하세요. 선하게 살되 선과 악을 분별할 줄 아는 눈을 키우셔서 악인의 손아귀에 들어가지도 말고 악인과 어쩔 수 없이 함께 하여야 한다면 물리적, 정서적 거리 조절도 잘 하시고 나르시시스트를 어린아이 대하듯이 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 지략을 겸비하신다면 나르시시스트가 있어도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행사할 수 있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몸과 마음을 지키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김미경 심리상담소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